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아직 좀 좋지 않아서 베이시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별 조금 수급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채권 금리랑 미국 채권 금리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원이랑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코스피 관련돼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에 조금 국내는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차트랑 이제 애플이랑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좀 밸류에이션 차트인 페드 모형, 이제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신용장고 차트들 추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6시에 유동성 분석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뭐 간단하게만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좀 기관지는 나왔는데 이제 또 약간 좀 몸살이 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침을 할 수 있는 거 먼저 양해 드리고요. 약간 목소리도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코스피는 한 뭐 0.01%니까 사실 그냥 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200은 뭐 소폭 하락했는데, 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한 게 가장 이유가 큽니다. 대형 규모 삼성전자가 한 0.7% 정도 하락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시면은 한 0.8%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프로그램 매수랑 매도 보시면은 일단 이 까만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인데, 계속 장중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요. 뭐 수급 쪽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오늘은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있었고, 이제 오히려 이제 선물은 간만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이제 기관은 다 현선물 매도가 있었고요. 일단 이렇게 현물 매도, 선물 매수가 나왔던 게 이제 베이시스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베이시스가 뭐 계속해서 좀 높았었기 때문에 보시면 대부분 1을 넘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매도 차익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뭐 현재 1.2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도 매도 차익 거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게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이제 코스피 한번 일중 차트 보시면은, 이제 수급 차트 보시면은 개인이 거의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요. 기관이 거의 한 1,300억 매도, 외국인이 한 3,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한 2,4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개인은 한 1,600억 매도,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이 600억 매수,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채권 금리는 뭐 한 2bp에서 한 3bp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조금 미국 금리가 빠지고 있는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한 1bp가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래도 유동성 분석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돈이 많이 풀렸지만 다 예금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조금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금리가 안정화되는 대신 역으로 생각하면은 기저 효과나 이제 뭐 보복 소비 같은 약간 특이적인 그런 일회성 요인 빼고는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부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금리도 한 2bp 정도 빠지면서 10년물 기준 1.5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3주봉부터 보시면은 이제 국내 파동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렇게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큰 1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C파로 큰 2파까지 이제 코로나까지 미중력 분제 코로나로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아마도 3파의 1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거의 닿고 나서 떨어져서 조금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나스닥 파동을 보니까 조금 이 채널까지 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기는 하고요. 마지막 이제 일봉을 좀 보시면은 일봉을 보시면 이 3-1파는 여기까지가 1파고요. 여기까지가 2파, 여기 3, 1, 3, 2, 3, 1, 3, 3에서 3회로 3파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4파가 나오고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3파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고점하고 고점도 닿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이 채널이 유효한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넘어섰다가 내려가고 나서 급락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뭔가 여기가 5파 고점이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나스닥이나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는 뭐 여기가 1파, 2파, 마지막 5파에서 1파, 2파, 3파, 4파 이제 5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이제 5파는 뭐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올려서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뭐 그렇게 추정했을 때는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3파가 높게 나왔을 때는 이 채널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채널 내에서 아마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번 좀 보시면은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그럼 마지막 5파일 텐데요. 여기까지 4파가 이제 끝이 났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그냥 5의 1이냐 아니냐도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5의 1이면 지금 5의 2가 나오고 5의 3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보시면은 그냥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5의 1, 5의 2, 5의 3이라고 하면 아마 5의 3은 조금 더 조정이 있더라도 더 크게 올라가고 나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5의 1, 5의 2, 5의 3이 나오고 나서 5의 4가 나온 다음에 5의 5가 조금 강력하게 이렇게 연장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5파의 이제 첫 번째 파동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좀 추정은 어렵긴 하고요. 일단 여기가 5의 1일지 아니면은 이 가능성도 가능성 있긴 합니다. 그냥 여기가 1파, 2파, 뭐 3파, 4파, 뭐 5파 이런 식으로 얘가 그냥 5의 1이 되고 연장 파동 개념으로 1파가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파가 나오고 3파가 나오고 4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일단 결론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파동으로는 추정이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지수보다는 종목에 저는 알파를 위해서 베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먼저 이 일목균형표부터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은 훨씬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넘어 있고요.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베타는 이제 조금 충분히 먹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해가지고 올라갈 거라고는 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콜옵션은 뭐 잘 이익 실현을 한 상태로 오늘 조금 다 전량 플러스 상태에 있을 때 올라가 있었을 때 오늘 뭐 조금 많이 빠졌지만 올라 있을 때 그냥 다 전량 매도를 하였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조정이 오고 나면은 이제 이게 뭐 1, 2, 3, 4파에 5파가 나올지 이게 큰 1파여서 아니면 5의 1, 5의 2, 이제 5의 3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든지 뭐 그 상황 보고 나서 조금 다시 들어갈 생각이고요. 일단 뭐 개별적인 종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 쪽 S&P 쪽 설명드리면
S&P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인 2009년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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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로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를 그어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그어보면은 2파랑 4파를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코로나 전 고점까지도 이렇게 닿기 때문에 아마도 채널은 맞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여기를 하회하면 그때 조금 더 급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좀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일봉을 보시면 여기가 1파, 2파, 3파, 여기까지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가 진행 중인데 미국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5회 1, 5회 2, 5회 3, 그 다음에 5회 4, 5회 5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 5파를 좀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채널링을 해봤을 때 미국은 이제 아마도 뭐 곧 조정이 좀 나타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파동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을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그 채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좀 낮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 채널을 닫기보다는 닫기 전에 이 전고점을 넘은 상태로 끝날 수가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1, 2, 3, 4, 5로 해서 5파가 끝날 확률이 더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은 다 호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뭐 나스닥 보시더라도 나스닥도 뭐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에 있고요. 여기 똑같이 1파, 2파, 뭐 3파 나오고 뭐 4파 나오고 이렇게 5파가 나오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트위터에 미 재무부에서 뭐 돈 세탁 관련해서 조금 조사가 있지 않겠냐라는 루머가 있었어가지고 사실인지 뭐 아직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급락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변동성부터 보시면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보시면은 뭐 오늘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말씀드렸지만 RSI나 MACD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어서 뭐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었었고요. 이제 뭐 전환선까지는 상회하고 9일 후행스팬도 돌파가 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일단 뭐 이 레벨에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달러원 지표 보시면은 뭐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뭐 달러 인덱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뭐 미국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이고요. 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뭐 이제 미국 쪽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큰 이유고요. 일단 뭐 추세가 이 선행스팬 하단에서 일단 뭐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뚫리냐 다시 반등을 하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 상단에서 계속 지지를 나타내고 전환선을 딛고 이제는 일단 구름을 넘어선 모양이고요. 이제 26일 후행스팬만 돌파를 하고 전환선 기준선만 다시 호전이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일 것 같고요. 국고채 금리 10년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거의 한 1.8, 1.85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주기에는 충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 실적도 기대치보다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 보시면 뭐 계속해서 조금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실제로 조금 가시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오늘 뭐 조금 지나면 26일 후행스팬도 돌파가 될 수 있어서 역전이 될 수 있어서 일단 뭐 차트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1.5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좀 순서를 바꿔서 뭐 개인적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조금 설명드리면 뭐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뭐 자사주도 그냥 꾸준하게 뭐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서 뭐 그냥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보다도 이제 상속된 이슈가 가장 커서 뭐 크게 뭐 그냥 변화 없이 잘 이제 추세가 업황도 좋아서 그냥 잘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정도 가격 조정보다 이제 기간 조정을 지금 받는 상태여서 이 뭐 자사주 매입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뭐 가장 좀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 날에 제가 효성화학 좀 추세가 좋아 보여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엄청나게 한 15% 급등을 하다가 뭐 조금 하락을 하였고요. 이제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뭐 한 7% 정도 시가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분봉으로 한번 그냥 보시면은 한 30분봉으로 보실까요? 보시면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딱 보면 파동이 딱 정확하게 나왔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저는 팔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팔진 않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A, B,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ABC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가 그냥 ABC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개별 종목까지는 파동을 그렇게 잘 매기진 않습니다. 왜냐면 파동 매기는 게 이게 자세하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어가지고 뭐 사실 저도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막 자세히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뭐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지는 그리고 개별 종목은 사실 그렇게 파동이 엄청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엘리어트 원전에도 있지만은 뭐 거래량이 많고 시장 참여자도 많고 이제 지분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유통 거래되는 주식 수도 좀 많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뭐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좀 맞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소형주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주식은 파동을 이제 완벽하게 뭐 맞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좀 신기하게 딱 3파 모양이 나와서 5파 모양이 나와서 일단 보여드렸었고요. 근데 실제로 뭐 개별 주식에도 상당히 좀 잘 맞긴 합니다. 뭐 제가 그걸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조금 더 뭐 좀 살짝 조정 보였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뭐 딱 저 매수하실 때 보면은 기준선 방향도 이제 딱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뭐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이제 호전되어 있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올라가면서 이제 뭐 호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파라볼릭이 땡땡땡땡 같은 경우도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MACD 매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뭐 조금 더 사실 중기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오늘 콜을 막 매도를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지수가 뭐 언제든 4파가 나타날 수 있는 모양새긴 해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 지수 상승을 하는 게 이제 베타라고 하거든요. 베타 플레이보다는 지수에 대해서 이제 초과 수익률을 거양할 수 있는 알파 플레이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콜은 다 매도하고 보유하고 있던 이제 현금들 다 이제 모아서 아직까지도 한 20% 정도는 제가 현금을 들고 있지만 한 20% 정도 원래 40% 들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했었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좀 올랐다가 다시 이제 하회를 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일단 뭐 추세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5%도 뭐 하루면 뭐 아주 작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구름도 넘어가 있고 뭐 전환선 이 9일 26일 횡스팬도 호전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마그나 이제 합작사랑 이제 뭐 애플카 이슈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실적도 양호하고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서 뭐 반등할 때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랑 개별 종목들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네. 일단 뭐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부터 보여드리면은 일단 2001년부터 뭐 개인분들이 71조 매도하시다가 이제 16조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순매수 16조거든요. 보시면 16조 순매수니까 87조네요. 네, 87조를 거의 1년 4개월 만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다 팔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수급은 안 좋지 않나. 개인만 이렇게 사고 있는 시장은
좋지 않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보시면은 이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높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상 8%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8% 정도 하회를 했다가 조금 상회할 때 항상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때 좀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고점을 넘을 수 있는 뭐 반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등 후에 조금 더 큰 조정이 있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깔 선은 연두색깔 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그것도 사실 뭐 보시면 이제 2017년 중반 고점 치고 내려왔을 때처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퍼랑 PBR 같은 경우에도 뭐 특히 PBR 같은 기준으로 2배 넘어갔을 때뭐 항상 좀 조정을 나타냈던 모습이 있었어서 조금 조심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뭐 삼성전자 보시면은 뭐 여전히 삼성전자는 차트는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지수가 올라가려면 물론 뭐 삼성전자도 올라야 되겠지만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전환선 하회하고 기준선까지도 이제 하회를 하였네요. 네, 소폭이나마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는 계속해서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다른 주식을 사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사신다고 하셔도 이 구름대를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름대 좀 돌파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저는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 보시면은 뭐 애플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차트가 좀 낮긴 하고요. 왜냐면 구름대 이제 넘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미국에 있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추세가 그렇게 엄청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A파, B파, 이제 그러니까 1, 2, 3, 뭐 4, 5로 뭐 좀 정고점을 넘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크게 넘지는 못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추세가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보시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은 넘고 나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상승은 뭐 애플이나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충분히 이제 상승은 할 수 있는 사실 상태이긴 한데 일단 추세가 지금 그렇게 강력해 보이진 않는다는 말이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호전은 돼 있긴 합니다. 뭐 제가 마지막 이제 우파를 보고 있어서 뭐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그 강도가 일단 뭐 지금은 일단 강해 보이진 않고요. 일단 한번 장대 안봉 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코스피나 S&P나 다 마지막 우파를 보고 있지만 어떤 종목들은 그냥 A파 이렇게 ABC의 B파, C파가 나오는 파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약간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하고 지수가 다 100% 똑같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주식 수익률,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에서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것입니다. 빨간색이 코스피고 파란색이 S&P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낮을 때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일단 뭐 국내 빨간 색깔 보시면은 뭐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기준으로 일단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많이 빠지면서 일단 뭐 소폭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지만 뭐 거의 이제 최저점 수준까지 와서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뭐 조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일단 반등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 기업 실적이 안 좋을 확률도 높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셔서, 뭐 저는 조금 약간 단기 상승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면 조금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퍼랑 PBR 보시면은 뭐 여전히 사실 높아지고 있고요. 계속 퍼랑 PBR 특히 둘 다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이 유동성 분석 연상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뭐 그 이유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신용잔고부터 조금 보여드리면, 신용잔고는 뭐 좀 증가하면서 22조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증권사 자기자본 한도 때문에 못 늘렸었는데, 아무래도 연말 실적 발표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자본 조금 늘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신용잔고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락할 때가 증시가 고점이었었던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뭐 단기 상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뭐 설명을 그냥 표만 보여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동성 분석 연상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리면은, 일단 뭐 PBR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보시면은 이 예대율이 결국 얼마나 이게 파랑 색깔 선이 이제 미국의 상업은행 예대율이거든요. 이게 높을수록 결국 실물 경제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이고, 이제 낮을 때 돈이 안 풀리는 건데, 뭐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나 2000년 닷컴 버블 때 보시면 다 100%를 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물 경기가 거품이 와서, 금융자산도 거품이 와서 이렇게 PBR도 높았어서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PBR은 높아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데, 실물을 보시면은 예대율이 61.5%밖에 안 됩니다. 돈이 실물로 이제 퍼진 건 아니고 다 그냥 예금에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초과지급 준비금에 그냥 다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 재무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 다 초과지준에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 실질금리랑 원래 기준금리가 같아야 되는데, 이 빨간 색깔 선이 기준금리고 이 회색깔 영역이 이제 실질금리인데,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실질금리가 훨씬 더 낮은 상황이 돼서 저금리의 영향으로 이렇게 PBR과 퍼가 올라갔다, 주식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이퍼링이 되면은, 왜냐면 이제 유동성 분석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실물 경제에 돈이 풀려서 이렇게 예대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경기가 진짜 좋아지게 되면 저축 성향도 떨어지면서 예대율이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줄고, 초과지급 준비금이 줄면 이제 연준의 부채가 줄어들면서 연준의 총 자산도 줄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테이퍼링이거든요. 테이퍼링이 되면은 금리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때가 2파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하다가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또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또 그냥 안 늘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바로 그냥 다시 양적 완화를 또 시행하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돈은 안 풀리는 상태에서 금리만 올라서 좀 약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일단 이게 올라가면은 증시도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올라갈 때도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은 조금 증시가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둘 다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결국 돈이 안 풀린 상태로는, 돈이 더 이상 안 풀리면은 일단 갈 수 없는 밸류에이션까지는 왔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돈이 풀린다는 것 자체가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할 때 일단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조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길진 모르겠지만 그 조정을 일단 받고 나서 올라가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쪽 파동을 말씀드렸지만 그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파동하고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하고 똑같은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1, 2, 3, 4, 5파 나왔었고 4, 5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테이퍼링 할 때가 이제 A, B, C가 조정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는 3파가 돈이 풀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언제든지 이제 일단 조정 가능성은 있고요. 조정을 했다가 뭐 결국엔 더 이 정고점을 좀 넘고 올라갈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하락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베타보다는 일단 이 4파 조정이 나타나기 전에는 베타보다는 조금 알파에 초과 이제 개별적인 주식에 베팅을 해서 오히려 조금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